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이 났는데 일단 시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이게 수능이 아니라 모의평가였다. 모의 무슨 뜻이야? 가짜 시험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절대로 마음이 편안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결과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장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잘 봤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시험 결과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이건 최악이야. 그리고 시험 결과가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신감은 갖되 자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고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는 6평 때 이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재수생들이랑 맞닥뜨렸을 텐데 이번엔 누구도 들어간 거야? 반수생들. 반수생들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짜 객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잖아. 교육청 모의고사와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수능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응시 인원을 잘 봐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응시 인원 잘 보세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학생들이 약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와, 애들이 점점 팍팍 줄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매년 해가 갈수록 재학생들의 숫자가 확확 줄어들어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재학생들이 팍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숫자를 보세요. 응시 인원. 한 4,000명가량이 어떻게 됐어? 늘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작년에 비해서 누가 많다? 재수 반수가 많다. 다시 말하면 재학생들의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줄었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러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해진 건 사실입니다. 인원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인서울,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엔 더 빡세졌어요. 왜? 재수생, 반수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토탈 인원을 봤을 땐 한 5만 명가량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올해 수능도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9평 난이도가 어땠느냐? 난이도 어땠던 것 같아?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적당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 적당한 난이도. 그동안 애들이 막 비문학 독서 파트 때문에 막 죽겠다 했는데 그렇게 죽겠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죽겠다로 출제됐죠. 난이도가 딱 그 정도 적당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정도. 그죠? 1등급 컷이 지금 뭐 89점 또는 90점 88에서 90 안에서 형성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등급 컷 예상 점수가 한 89점 정도. 작년 수능 1컷이 몇 점이었죠? 84점이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보다는 훨씬 쉬운 시험이었던 거지. 2등급도 80점대, 83점 정도. 그 다음 3등급이 75점, 4등급이 64점 정도가 예상되는 적당한 난이도의 시험. 선생님이 그랬죠. 맨날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1등급을 평가원에서는 한 90점 정도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이다. 90점대 초반 한 90점 정도를 목표로. 왜?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국어 쪽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줄 수밖에 없다. 1컷이 막 97, 96 막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애들 정시원서 쓸 때 난리나. 왜냐면 영어에서 이제 정시 모집 쓸 때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치면은 국어 쪽에서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1컷이 막 96, 97 이렇게 뜨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애들 원서 쓸 때 굉장히 혼란스럽겠지.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컷을 90점 정도에 맞추는 시험이 출제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난이도 산정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1컷이. 자, 다음 최근 3년간 9월 평가원과 수능의 등급 컷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료 한번 잘 봐요. 아, 이번에 9평 난이도가 이랬으니까 수능도 이렇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잘 봐. 2017학년도에는 9월에는 1등급 컷이 90이었어. 근데 수능에선 92. 비슷했네요. 그죠? 그리고 2018학년도 9평이 93, 수능이 94. 비슷했네요. 뭐가 문제였던 거야? 작년이 지랄이었어. 작년에
애들한테 빅 엿을 안겨줬어요. 9평대 1컷이 97. 재수생이니까 작년 기억나지? 그러니까 9평 보고 나서 애들이 국어는 됐다.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네. 국어는 됐어. 했는데 수능시험 그냥 딱 가니까 1컷 84, 13점을 떨군 거야. 전국 평균에서 13점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난이도 차이였다는 거야. 이때만 해도 애들이 막 기분 좋고 국어 공부는 됐어.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 공부 좀 덜 해도 되겠어. 탐구나 하지 뭐. 이렇게 갔다가 시험장에서 1교시 끝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GG. 굿 게임이었다.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능 1컷이 84가 떠버리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등급컷을 마냥 믿을 수는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89점이 떴는데 만약에 수능에서 1컷이 89에서 91 사이 그러니까 90점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정말 잘 내는 시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확 어려워질 수도 있고 확 쉬워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수능이라는 건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1컷이 뭐 한 94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쉬워질지 어려워질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당연히 무조건 더 본 수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막상 조금 쉽게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잘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EBS 연계를 느꼈나요? 우리가 EBS 압축 특강을 왜 들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냥 지문 딱딱 보자마자 오! 이건 그거? 이야! 신영균! 오! 균이! 막 이러면서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런 기분이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 기분이 들었어야 돼. 특히 문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문학에서 6개의 지문 중에서 5개가 EBS 연계였고 전부 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것도 선생님 책 뒤져보면 다 별표 4개, 5개짜리들이지. 선생님이 EBS 압축 특강 정리할 때 수업할 때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쳐놓고 이제 작품 정리를 했었잖아. 선생님 책을 한번 뒤져보면 별표 1개, 2개짜리 이번에 출제된 게 없죠. 3개, 4개, 5개. 그것도 거의 4개, 5개짜리 작품들.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할 일 하면서 선생님이 EBS 한번 복습해야 된다. 별표 4개, 5개 쳐준 걸 중심으로 한번 복습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품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71.1%로 EBS에서 발표를 했고 EBS에서 맨날 이 비율로 발표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10개 중에 7개가 EBS 문제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화법이나 작문, 문법처럼 EBS 연계냐 아니냐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됐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했던 건 문학 영역이었죠. 알겠죠? 매년 수능이 그러니까. 자, 영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화법은 굉장히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됐죠. 특이한 점. 화법 작문 융합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화작 융합을 공부를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수능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에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6월에는 화작 융합 나왔었어. 그럼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지문 유형 학습. 발표 지문은 어떻게 읽는다. 토의 지문은 어떻게 읽는다. 이런 지문 유형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자료 활용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반론하기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알겠죠?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작문도 쉬웠습니다. 화작 융합 나오지 않았고. 작문은 하나. 문제 유형별 풀이법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딱히 신용이 없었는데 매년 수능에서 작문 파트에서 희한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 신유형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소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문법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전 문법 나왔고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도 역시 나오던 대로 나왔고 개념 학습 남은 시간에 완벽하게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실전 적용 연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알아. 근데 막상 문제로 나왔더니 이 단어의 어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건 공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파트.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이번에도. 사회지문.
여러분들 시험지 이렇게 봤을 때는 와싸 경제지문 안 나왔다 이랬을 수 있어.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법지문인데 이런 법지문이 무슨 점유 개점 막 이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지문 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 과학지문 없다 이랬는데 기술지문이 있죠.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과 관련된 그런 기술지문이. 근데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동그라미 쳐 있는 한 문제 빼고는 그럭저럭 다 풀만한 문제들이었지. 오히려 선생님이 보기엔 이 기술지문보다는 얘가 더 지랄이었을 거야. 점유와 관련된 사회지문, 법률지문이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 지문 난이도가 높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과학지문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과학이나 기술이 요즘에는 어떻게 나온다? alternative한 상태로. 서로 양자택일 관계로 하나 나오면 하나 안 나오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올해 수능에는 기술 지문이 나오겠군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시험 한번 볼 때마다 그러면 올해 수능은 이르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6월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9월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기술 지문이 안 나오고 수능에는 과학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법률 지문이 안 나오고 경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 법률 지문 나왔으니까 법률 지문 열심히 파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확실히 독서 영역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고난도 독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최고난도 독서라는 강의를 진행했었잖아. 리트 지문, 미트 지문 막 이런 거 막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고난도 독해 연습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지문에 대한 대응. 얘 때문에 시간 안에 못 풀면 안 되니까 긴 지문에 대한 대응 연습도 좀 하셔야 되겠다. 알겠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학.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는데 연계 지문이 많으니까. 근데 각 지문을 풀어갈 때 선택지 중에서는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좀 있었어요. 선택지가 막 긴 경우도 있고 또는 선택지에 나온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던 그리고 어휘 자체가 좀 어려웠던 이런 지문들도 있었습니다. EBS 체감 연결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학습이 문학 파트는 정말 중요하구나. 남은 시간 동안에 EBS 씹어 먹어야겠구나. 씹어 먹고 시험장에 가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모의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많은 걸 하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시험장에 간다. 요 마인드가 중요해.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나 여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빵꾸 났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게 무언지를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가기에도 벅찬 시간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난 다 돌려야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간 단축 연습. 이번 모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난이도가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도 야, 이 정도면 애들 풀만 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1컷 막 89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니? 시간 안에 못 푼 학생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시간이 있어서 풀었으면 꽤 맞췄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다 찍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남은 시간 동안에 시간 단축 연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 타임어택이라는 강의가 있지. 시간 단축 전용 강의죠. 이거는 오로지 시간 단축을 위해 만든 강의. 물론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도 합니다. 이런 강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왔어요.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아무리 개념학습 잘 돼 있고 뭐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시간 안에 다 못 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EBS 다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EBS의 파괴력을 느꼈을 텐데 특히 문학 파트 선생님이 EBS 파이널 초합축 특강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개강을 안 했죠.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BS 한번 쭉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한다. 그 다음에 문법 공부 남은 시간에 꼭 해야 되겠지? 국어 영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주어진 파트가 문법입니다. 문법은 배워야 할 내용들이 딱딱 음운, 뭐 단어 딱딱딱 있어요. 배우면 나온다. 배우면. 이 파트를 못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이 문법 6강 파이널 강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미 완강을 했습니다.
선생님 파이널 강의에서 첫 완강을 했지 벌써. 문법 6강 파이널 강의가 있으니까 문법 한번 정리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 강의에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다음 모의고사 실전 연습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애들은 나는 선생님 10월 달부터는 하루에 한 개씩 풀 겁니다. 뭐 이러더라고. 또라이입니다. 국어 모의고사 하루에 한 개씩 풀어? 그러면 제대로 자기에 대한 그 분석이 되겠니? 풀고 나서? 그럼 국어 공부만 한다는 얘긴데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틀에 한 개는 어때요? 그것도 좀 많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루는 문제 풀고 하루는 이제 틀린 문제들 보면서 분석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에 2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준비해 놨으니까 이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수능 완성 모의고사로 돼 있잖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2회씩은 연습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알겠죠?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목표가 올해 요건데 1등은 받았어 이번에? 괜찮아. 수능에서 받으면 되니까. 작년 수능보다 훨씬 잘 봤잖아.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남은 시간은 이렇게 하자.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올해 수능에서 다 맞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효과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끝까지 버텨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다. 요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막 이게 아니야 이제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시기가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목표를 다운시켜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자. 하루하루를 잘 버텨서 시험장에 가서 하나라도 더 맞자. 이 마인드로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결국은 버티는 놈이 이기니까. 알겠죠?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잘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